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이 되어야 할 텐데요. 역시나 쓴소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쓴소리 하기 이전에 기쁜 소식 먼저 전달드려야 하겠죠? 자, 22년 멜론 종합 연간 리스트에 아티스트 임영님의 노래가 5곡이나 랭크인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5위에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44위에 이제 나만 믿어요. 48위에 우리들의 블루스, 81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00위에 무지개. 이 100위권 안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연간 종합순위에서 5개나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음원계에서 얼마나 파워가 높은지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상을 자랑하는 가수 임영웅님인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를 전달드렸더니 참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거의 뭐 8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지금 앞선 영상에만 달렸거든요. 그 전 영상에서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서 800개가 달렸습니다. 양쪽에 달린 댓글 수만 해도 1600개가 넘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인기상을 확정받은 만큼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수상 소감 먼저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면서 계속 영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저도 급하게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스크린샷을 찍어버리다 보니까 요렇게밖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더 멋있게 나온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기사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자니,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현재 이 인기상 수상 이야기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5분 기준으로 그 모습 장면은 없네요. 야, 수상했다 요 이야기만 있고, 자, 그럼 요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자, 수상소감은 뭐라고 했느냐?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일단 수상소감 먼저 말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상소감을 말하는 영상 보기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 임영웅씨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영웅시대입니다. 라고 진행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런던보이 노래가 막 나왔잖아요. 아마 중간에 채널을 돌려버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기상 수상한 내용 못 보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인기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기존에 확정되어 있었던 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인기상을 수상받게 되었죠. 자, 수상소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인기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상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딱 찍기 시작할 때쯤에 오늘의 영상은 제가 또 핸드폰으로 옆에 이렇게 서울가요대상을 틀어놨었거든요. 보니까 결국 본상 수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요번 본상 수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뭐 거의 언급된 가수 다 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레드벨벳도 줬고요, NCT 드림도 줬고요, 강다니엘 씨도 줬고요, 블랙핑크도 본상 받았고요, 스트레이키즈도 받았고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요번에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받았는데, 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만 이거 지금 수상 못 받는 건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방금 전에 본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어쨌건 이관왕도 어떻습니까? 이관왕도 다관왕은 맞습니다. 네, 이관왕도 다관왕은 맞죠. 다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사관왕 부문, 이 사관왕 부문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관왕으로 만약에 끝이 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수상 부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받을 수 있는 상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기상은 원래부터 확정이었기 때문에 뭐 받았다 치지만 사실 남아있는 상 중에 본상 말고는 가능성이 있겠나 싶었는데 벌써 트로트상, OST상 다 다른 가수들이 받아갔죠. 거기에 트로트상까지. 그러니까 트로트상이랑 OST상이랑 다른 가수들이 가져가게 되면서 다행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인기상과 본상을 차지하며 4관왕 부분에서 2관왕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상은요, 사실 이럴 거면은 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본상을 이렇게 줄 거면은 이거 본상 투표를 왜 한 거죠? 이 본상에 이제 후보자가 있잖아요. 김호중 씨 받았죠? 강다니엘 씨 받았죠? 세븐틴 받았죠? 엔하이픈 받았죠? 뭐 NCT 드림 받았죠? 블랙핑크 받았죠? 투표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는 정말 20위권 밖에 있는 투표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대다수가 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상을 받았다라는 건요, 굉장히 좀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선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본상과 인기상 수상을 먼저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말씀드리고 싶고, 참 아쉬운 거죠. 그래도 상을 하나만 받게 되면서 이 시상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4관왕 부문 중에서 2관왕은 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애시당초 4관왕 부문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2관왕에서 멈추게 됐는지는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구하라라는 걸그룹은요, 제가 뭐 비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번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을 준 걸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K-POP 특별상을 신설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팬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서울가요대상에 참가하지 않게 되자 지금 서울가요대상 측에서 혹시라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상들을 다른 가수들에게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속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진작에 4관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표를 수많은 팬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아니 여기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티스트 임영웅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에게 상을 나눠서 줬다? 이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언론사에서 평론가분들, 기자분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제가 멜론 순위 방금 말씀드렸죠? 또 있어요. 지금 보면 TJ 미디어에서 공개 발표했는데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취중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최근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노래방에서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놀라운 건 2위에 위치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예요. 왜냐? 이 노래가 발매된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신사 아가씨 끝난 지가 언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이 노래방 전체 순위 중에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의 1위를 꾸준히 유지했었죠. 자, 이 TJ 미디어, 이 TJ
노래방 기계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죠. 여기 관계자는 이 노래방 차트 서비스가 반주기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장년층의 코인 노래방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정확한 차트 제공이 더욱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에서 불렀던 이 노래들의 순위 리스트를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랑은 늘 도망가와 수많은 노래들이 이렇게 위치를 했고 지금 노래방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2위를 차지했고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 1위에 가까운 순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 OST 곡이 상을 안 받고 어떻게 다른 가수의 노래가 상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인기상도 수상을 했죠. 그리고 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왕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4관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를 2개 상을 놓치게 되는 거는 아니 뭐 상 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수 임영웅님의 이번 4관왕 수상이 아닌 상 2개가 날아간 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투표 차가 굉장히 근소차, 예를 들어서 막 1, 2% 차이를 막 오고 가고 있었는데 다른 가수들에게 2위에 있던 가수들에게 딱 2위에 있던 가수들이거든요. 이 가수들에게 OST 상과 트로트 상이 넘어갔다?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차이도요. 10%가 벌어졌어요. 10%의 투표 차이가 요번 투표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냐면 이 3위에 위치한 득표자가 9.6%의 득표율을 보여줍니다. 4위에 위치한 김희재 님도 9.665%예요. 그러니까는 3, 4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만큼 요번에 1, 2위가 차이가 벌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뭔 기준으로 심사를 했길래 이렇게 순위가 뒤바뀐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가수들의 타 팬덤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열심히 투표하는 시간대에 그거에도 아무 소용없어 라면서 그냥 아예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서울가요대상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를 받으면요 과연 이게 본인들에게 좋을까요? 저는 시상식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실 시상식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저렇게 부당 대우를 받게 된 것은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소속사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대형 소속사, 대형 기획사들의 횡포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뭐 SM 소속사의 가수들이 상을 많이 받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 다른 시상식과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제 생각에는 2020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트로트계에서 가수 임영웅님보다 많은 음원 순위를 기록하고 앨범 판매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 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트로트 투표건 트로트 방송에서건 다 1위를 차지했고 음원 순위에서도 트롯곡에서 1위였고 트롯 가수 중에서도 투표에서 1등을 해왔고 그것이 다른 시상식에서도 트롯상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제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는 트롯 순위에서 배제했나 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떡하니 이 트롯상 투표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올라갔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여기에서 순위를 빼고 차라리 발라드 상 부분에 넣어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트롯 분야에 넣어놨는데 도대체 어떤 가수가 아티스트 임영웅님보다 더 많은
트롯 가수로서의 기록을 세웠다고 이렇게 순위가 뒤집어집니까? OST 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제치고 다른 노래가 OST에서 상을 받았다? 글쎄요. 이게 참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멜로망스 분들이 못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들이 부른 OST 곡과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른 노래방 순위만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데 도대체 뭔 기준으로 심사위원들만의 생각으로 심사를 할 거라면 애시당초 투표는 뭐하러 하는 거고 순위 경쟁은 뭐하러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많은 팬분들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 서울가요대상은 투표가 뭐고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을 거다. 모르긴 몰라도요. 사관왕 부문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다 1등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투표를 영웅시대 분들이 가장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투표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광고도 시청하면서 투표권을 모아서 투표를 했어요. 자, 서울가요대상 측은 긴장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웅시대 분들이 수많은 광고주들이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떻게든 이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팬덤인데 이분들을 홀대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서울가요대상도 이번 투표, 사전투표를 통해서 광고 수입에 대한 배분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광고 수입에 대한 배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서울가요대상의 투표를 주관했던 이 투표 어플리케이션과 거기에 나오는 광고주들, 거기에 연관된 협력업체들 다 광고 수입을 논하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수익 구조입니다. 근데 다른 가수들도 투표에 참여를 안 했는데 자 보세요. 모든 사관왕 부문에서 40%에 육박하는 투표를 보여준 것이 여기는 54%예요. 그리고 트로트상에서도 54%가 넘습니다. 그리고 OS상에서도 엄청난 투표율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투표율 내년에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뭐죠? 자신들이 투표, 사전투표 왜 하겠습니까? 심사위원 기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응을 보려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된다면 영웅시대 분들은 더 이상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투표를 통해서 얻었던 광고 수익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티스트 임영웅님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버젓이 드러나 있는 부당함이고요. 버젓이 개선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서울가요대상이 정말 자신들이 이 시상식에서 권위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공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V조선과 불타는 트롯맨의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런 식의 공정성 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확정되어 싶다 했던 가수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후순위에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거는요,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될 확률이 유력한 사람을 갑자기 순위에서 빼버리고 2위나 3위에 있던 가수가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대국민 투표 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갑자기 진에 등극하는 것보다도 심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상이 아니라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K-POP 가수들과 전국에 있는 팬들이 바라보는 공정해야 되는 시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부했다라는 건 너무너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더 황당했던 건 이런 본상 수상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그룹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다른 그룹들의 발표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설마 가수 임영웅님 본상 정말 없어진 건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앞선 영상에서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요, 인기상하고 본상이 몇 시에 발표됐죠? 인기상이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발표됐고요. 본상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9시 30분에 다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죠.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인기상이 10시가 다 돼서 발표가 됐고요. 본상은요, 그로부터 10분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서울가요대상 3부가요, 9시가 넘어가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야, 왜 이렇게 늦게 발표했을까요? 아마 이쯤까지 말씀드리면 느낌이 팍 오시는 수호천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시청률 때문입니다.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질질 끌어서 상을 준 거예요. 진작에 본상 수상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가수들 얼마나 빨리 발표됐습니까? 굉장히 빨리 발표됐거든요. 김호중 씨는 거의 뭐 2번째인가 3번째로 받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기상과 본상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지금 10시 20분인데 제가 영상 찍는 기준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시상식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된 시상도 하지 않았으면서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수 임영웅이 인기상을 확정지었다라는 말만 하면서 정작 받았을 이 시상식의 수상소감은 거의 시상식 끝부분에 위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야근 행동입니까? 자신들의 이득은 취하면서 공정성은 그냥 바닥에 버린 수준이다. 야, 정말 이거는 많은 언론사에서 정말 전문가분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기록을 세우는 가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가수를 사관왕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가수를 상 2개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눠줘 버립니까? 야,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상을 이렇게 나눠 가져간 것도 다 2순위에 있었던 가수들이에요. OST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고 트로트에서도 압도적 성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두 상이 밑도 끝도 없이 날아갔다? 그리고 정작 임영웅님이 받은 본상과 인기상 수상은 정말 시상식 끝자락에 위치해놨다? 이거는요, 이용할 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를 통한 광고 수입도 이용만 한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이럴 거면 도대체 투표를 왜 했냐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앞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요. 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지금 댓글 수천 개가 달리면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타 가수에 대한 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이 가수가 받고 왜 내 가수가 못 받았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가수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그들도 굉장히 노력했고 그들의 팬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개하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트로트상, OST상 투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스밍 한 번 더 하고 티빙 한 번 더 보고 다른 투표 한 번 더 했겠죠. 그 시간을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에 온전히 뺏긴 겁니다. 서울가요대상 투표 그거 얼마나 걸려요 하실 수 있지만 한 번 하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10일 정도만 반복해도요 1시간을 소비를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한 달 동안 했다 그러면은 3-4시간의 시간을 이 서울가요대상에게 온전히 뺏긴 겁니다. 그 3-4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 투표나 스밍을 했다면 우리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한두 명이 한 거냐?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고스란히 앗아갔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해명 촉구가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막 화가 나셔서 막 속의 말을 쏟아내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현명하게, 딱 공정성의 기준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며 정확한 해명 요구를 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제가 빵점뱅크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유튜버 분들과 전문가분들, 평론가분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에서 다뤄주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이 파장은요 일파만파 뻗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해외의 슈퍼스타급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처사는요 그냥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분개하실 저녁입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스밍 한 번 더 하시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소씨가 또 아침 영상을 통해서 팩트 있는 소식 전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스밍과 투표 잊지 말고 해주시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